시국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모두가 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 내가 식당을 하는 이 사람들도 오늘 매상에 막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자영업을 하면 너무너무 내야 되고 부담해야 될 게 많아요. 이 전통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자영업자, 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되게 많이 붙였어요. 왜요? 뭐냐면 자영업자들은 사실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 대기업은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임금도 주고 노동 규율도 지키고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면서 규칙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작으면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세금도 오늘 현금 장사니까 오늘 인마이 포켓 하고 싶고 인마이 포켓 좋네요. 전문 영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사회에서는 경제 운용의 주체는 누구냐?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자꾸 대기업 위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기업은 또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벌면 많이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이 낼까요? 스웨덴 기업이 많이 낼까요? 스웨덴. 당연히 스웨덴 기업이 많이 낼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25%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재 20.6%예요. 우리보다 싸요. 뿐만 아니고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 잘 버는 대기업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죠,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들 그 당연하다 생각하죠. 스웨덴은 아니에요. 스웨덴은 직원 5명 있는 기업이나 직원 5,000명 있는 기업이나 세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부유세도 2007년에 없어졌어요. 스웨덴이 왜 이러느냐? 돈 가진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 안에서 계속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한테 준 임금을 가지고 또 세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제일 궁금하죠?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죠.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분들은 얼마나 낼까?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제 이런 구조죠. 그래서 6%부터 45%까지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는데 스웨덴 한번 보실까요? 뭐야 왜? 에? 이게 뭐야? 32%. 뭐 5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우리 돈으로 뭐 한 7,900만 원 이하까지는 무조건 32%예요. 그 다음에 돈을 더 벌어.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때 국가가 쓱 등장해서 그거보다 더 버는 거. 그러니까 1억을 내가 번다 그러면 7,900만 원을 초과하는 2,100만 원이 있죠. 그 2,100만 원에 대해서 20%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건 국가목. 그러면은 8천만 원을 정도를 받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344만 원 정도를 소득세로 내셔야 돼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한 4,160만 원 정도 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돈을 적게 벌던 많게 벌던 다 가차없이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한 만큼 부를 축적해서 막 뭐도 사고 뭐도 하고 그렇지. 이런 꿈이 있을 그 맛이 텐데 있지. 그 맛이 있는데 열심히 좀 안 날 수도 있겠다. 이 정답이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훨씬 많은데 진짜 다른 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단돈 46,000원이면 스웨덴 국민들은 전 국민의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전 국민의 전화번호. 전과기로 하루 식사? 정답은 바로 소득이에요, 소득. 예. 전 국민의 소득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나 세금이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얼마 버는지 옆 사람한테 절대 말씀 안 하시죠. 재수 오빠 많이 벌어요. 너 그런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 진짜 형이에요. 사람들- 진짜 형이. 하지 마.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스웨덴에서는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은 다 공개해요. 뭐야? 근데 좀 싫다. 근데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19세기 때부터 이런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 공개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제 인명 전화번호 있었죠. 사람 이름 쫙 나와 있는 거. 옛날 전화번호부처럼. 와 저게 책으로 있어요? 와 소름이다. 그래가지고 인명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이제 주소가 나오고 이 옛날 거니까 소득 얼마, 세금 얼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옛날 책자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동료의 연봉이 궁금하십니까?
어머.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었네. 동료의 연봉이 궁금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임금 협상하려고 그러면은 쟤 얼마 받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위에 부장님 얼마 받나? 이걸 알아야 나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처럼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와. 그래서 월 구독료 6,400원을 딱 내면 매월 본인이 10명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 세금 정보는 물론이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결혼 여부, 보유 차종, 그다음에 연식, 그다음에 뭐야? 집 크기, 어머. 그다음에 자가 여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이런 것까지 다. 와. 그러니까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정보를 공개해서 그걸 투명하게 다 거둬야만 복지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프라이버시인데 여기서는 이건 공공 정보예요.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투명하다 보니까 이 돈이 제대로 잘 쓰일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이라는 것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요? 가지고 있으면 뭔가 검은 자금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현금 없는 사회를 일찌감치 스웨덴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한번 스톡홀름에 한 2주 다녀왔었어요. 예. 아바 있잖아요. 네. 댄싱 퀸. 네. 맘마미아. 아바 박물관이 있어서 이 박물관 가서 음료수를 사 먹는데 현금을 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10년 이상 전 얘기거든요. 네, 스톡홀름은 그때부터 이미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스웨덴에서는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현금이 거의 이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은 다 이제 그 현금을 안 쓰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가게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쪽들이 점점 많이 되는 거죠. 사실 스웨덴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게 스웨덴을 갈구하시는 분들은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스웨덴의 의료복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진료비에 개인 상한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인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내면 나중에 그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돌려주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1,100크로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에요. 그 이상 병원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체가 다 국가 부담이에요. 어떤 치료를 해도요? 어떤 치료를 해도. 그래서 뭐 어떤 병에 걸려도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여러분들이 스웨덴에 가셔서 겪을 현실은 좀 달라요. 병원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에? 왜요? 우리는 아프면은 그냥 막 가잖아요. 가는데 여긴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전화를 합니다. 뭐 목이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비타민 C 드시고 푹 쉬세요. 그리고 3일 있다 다시 연락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3일이 지나도 아파. 그럼 다시 전화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막 이러면은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러면은 보통 3주에서 한 달 사이에 일반의들을 만나고. 다 낫겠네 그러면.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병원 의사가 딱 보는데 어이구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전문의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냥 가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는 감기, 뭐 소화불량 뭐 이런 걸로 병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더 우리나라 분들한테 충격적인 거는 입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한민국 분들은 이를테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개가 넘어요. 병상이 되게 많은데 근데 스웨덴은 2.05개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제일 낮아요. 와 침대도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픈 병, 정말 죽을 것 같은 병 이런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도저히 그 시스템을 기다릴 수가 없고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해요? 비싼 돈을 내는 민간 의료보험이 있고 그 민간 의료보험 환자들을 따로 받는 민간 병원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우리처럼 빠르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에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의료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이 있잖아요. 여기는 다 세금으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병원에 안 오도록 정말 아픈 사람들만 오도록 하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웨덴에 대해서 세금 이야기도 하고 병원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가요? 여전히 스웨덴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좋은 나라네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한국이 편할 것 같죠. 예. 사실 스웨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다 세금으로 나가버리니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 제 걱정인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나라의 진짜 속사정을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죠. 몇 권의 책을 보면 좀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런 호기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나라의 속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두다 보면 많은 것들을 더 잘 알고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